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자주 보게 되는 문장의 중의적인 표현, 중의적인 문장 또는 중의성, 문장의 중의성 이렇게 말하죠. 한 8가지 유형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의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문장은 피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언니의 친구가 왔다. 누가 키가 큽니까? 키가 큰 언니의 친구가 왔다. 언니가 키가 커요. 그렇지 않으면 언니의 친구가 키가 커요. 이게 지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피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피하려면 어떻게 피해야 되죠? 자, 쉼표를 여기다 찍으면 됩니다. 쉼표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큰 이것이 키가 큰 이 구가 바로 친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쉼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언니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쉼표를 찍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문장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꾼다거나 언니의 키가 큰 친구 이렇게 하면 언니 친구가 키가 크게 되겠죠. 또는 풀어서 쓴다거나 해야 됩니다. 언니는 키가 큰데 그 친구가 왔다. 뭐 이런 방식으로 자,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중의적인 문장을 이제 구조적 중의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 방금 보았던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 자, 게으르니 토끼도 되고 거북이도 된다는 뜻이에요. 또는 게으른 토끼 그랬을 때는 토끼만 게으를 수도 있고 잘못하면 두 가지 다 게으를 수 있고 이런 중의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게으른 토끼가 만약에 게으르다면 이렇게 문장을 풀어줘야 되겠죠. 또는 게으른 토끼와 게으른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명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식을 어디까지 하느냐 이런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자, 이런 문장은 피해야 하고 또 이런 문장을 한번 명확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바꾸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많이 봤죠? 2번. 2번 같은 것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했죠.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어떤 사람 이것이 왜 중의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남편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도 좋아하는데 남편이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비디오를. 또 하나는 남편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뭐 이런 남편은 필요 없죠. 이런 사람 없겠지만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이 이런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비교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부정의 범위. 자,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수능에도 이런 것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 자, 이것을 고쳐보라고 하면은 절반이 못 고칩니다. 이거 선생님이 중간고사 같은 데도 많이 내면은 못 고쳐요, 이거. 자, 다 오지 않았단 말은 아예 오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일부만 왔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친구들 중 조금 왔으면 몇 명이 안 왔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왔는데 몇 명이 안 왔을 경우 그랬을 때는 일부만 왔다
또는 친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근데 정답을 꼭 이렇게 써버려요. 친구들이 전부 다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이 말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친구들이 완전히 다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자, 정답이 이것으로 많이 써준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이게 친구들이 일부만 왔다. 그 말은 실제 이 문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고쳐보시오. 그러면 여기다가 보조사 는을 붙이면 됩니다. 친구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이 말이 바로 일부만 왔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또 학생들, 어떤 학생은 또 친구들이 모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써놨다요. 말이에요. 이것도 중의적이에요. 이 말이나 맨 처음 이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부정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조금만 오지 않았느냐, 한 명도 오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3번 중요합니다. 4번 주체의 불명확성입니다.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이런 문장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을 보고 싶은 학생 또는 선생님께서 보고 싶은 학생. 그래서 이 격조사를 바꾸면 명확하게 되겠죠? 누가 주어입니까? 선생님이 주어입니까? 학생이 주어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 5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병렬 구조에 따른 중의성, 이런 거 많이 봤죠. 와, 과를 갖다가 이렇게 애매하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사과와 배 2개를 사왔다. 이것은 3가지로 해석이 된답니다. 사과와 배, 사과 2개, 배 2개, 또는 사과 하나와 배 하나. 그래가지고 합해서 2개. 이번에는 사과 하나와 배 2개. 이렇게 해석이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줘야겠죠? 사과,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사과 하나, 배 하나를 사왔다. 이렇게 하든지, 사과 2개, 배 2개를 사왔다. 이렇게 하든지, 사과와 배 2개 하면은 이렇게 중의적이다. 이거 많이 봤죠? 영어 시간에도 봤죠? The father's picture, 이런 말 있죠. 아버지 그림. 그러면 조사 의의 모호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냐,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이냐. 아버지께서 제가 잘못 씁니다. 잘못 썼어요. 아버지가 소유한, 또는 아버지의구나. 네, 아버지를 그린, 또는 아버지께서 그린. 네, 그렇죠. 아버지가 소유한, 이 3가지가 됩니다. 잘 보시고, 다음 상황의 중의성. 이걸 이해를 얼른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가 걷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의 동작인지 어떤 그 상황, 사실 자체를 이야기한 것인지 그 말이에요. 자, 그가 걷는 것이 이상하다. 어디 2가지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걷는 것이 이상하다. 지금 그 사람은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걷고 있다는 사실이, 이 상황이 이상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가 걷는 것이 쩔룩거린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아팠나? 요즘 걷는 모습, 동작이 이상하다.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의 중의성,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8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동문의 중의성. 이것도 시험에가 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거 꼭 아세요. 자, 얼른 이거 중의성이 잘 몰라요. 그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뭐 그냥 우유를 먹였다. 무슨 중의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것이 사동문에서 이것을 직접 우유를 먹였느냐, 또는 먹도록 하였느냐, 이런
세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동문에서 특히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직접 사동문 먹이였다. 그래서 여기 갖다가 전미사에 의한 사동이라 이런 말 들어봤죠? 먹이였다. 먹였다. 또 하나는 먹도록 하였다. 또는 먹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 갖다가 통사적 사동문 이런 말 들어보셨죠? 먹게 하였다. 먹게 하다. 우유가 엄마가 여기에는 직접 우유통을 들고 우유병을 들고 이렇게 먹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것은 아이가 스스로 먹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이에게 뭐 우유를 먹게 도와주었다 이래도 되고, 아무튼 사동문의 중의성이 나오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런 말이에요. 직접이냐 간접이냐. 자, 이와 같이 8가지 구조적인 중의성입니다. 이게 문장 구조 때문에 생기는 중의성. 그 다음 이것은 뭐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어휘적 중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문장과는 상관없이 그냥 단어 하나 손이 크다 그러면 진짜 손이 클 수도 있죠. 근데 씀씀이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휘 자체가 갖는 중의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녀는 귀가 얇다 그러면 이 귀는 진짜 귀가 얇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말을 남말을 잘 들을 때 귀가 얇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휘적인 중의성이고, 또 하나는 비유적인 중의성이란 말을 합니다. 아까 그 8가지는 구조적인 중의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문장 구조적인. 근데 여기서는 비유적이란 말은 또 마찬가지로, 자, 이 호랑이라는 단어가 비유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김 선생님 호랑이시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김 선생님 성격이 호랑이처럼 무섭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김 선생님 호랑이처럼 무섭게 생겼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떤 학생은 김 선생님은 진짜 호랑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비유적이에요. 비유는 진짜는 아니죠. 비유적인 중의성. 자, 그리고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형성평가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건 중의적인지 얼른 봐도 알겠죠. 그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했다. 자기 생각은 뭐 그녀가 웃었는지 손님이 웃었는지 자기 생각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그녀가 웃는 것인지 손님이 웃는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문장이 돼버렸어요. 이런 문장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고쳐보세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순서를 바뀌면 되겠죠. 하나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을 그녀는 반갑게 맞이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들어오는 손님을 이번에는 그녀는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했다. 이것을 묶어가지고 뒤로 보내면 되겠잖아요. 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문장 쓰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자, 나는 형과 동생을 찾아다녔다. 나는 형과 동생을 찾아다녔다. 자, 왜 중의성이죠? 내가 형과 동생을 찾아다니는 건지 형과 함께 동생을 찾아다니는 건지 이런 문장이죠. 찬찬 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는 지금 운동화를 신고 있다. 이건 아까 어디서 본 거예요? 그가 걷는 것이 이상하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인지 현재 운동화 끈을 매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보다 낚시를 더 좋아한다. 똑같죠? 이것도 비교의 어떤
범위. 너를 좋아하는 것보다 너가 좋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친구들이 모두 가지 않았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까도. 친구들이 모두 가지 않았다. 아까 똑같은 말이요. 다 가지 않았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친구들이 모두 다 완전히 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아예 가지 않았다. 이렇게 고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기에다가 는을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모두는 가지 않았다. 또는 일부만 갔다. 이래도 되고. 자, 여기다가 쭉 들어오면 되게 정답은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어떤 학생들이 모호성하고 중의성하고 헷갈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봐보세요. 중의성은 정확히 구분해주면요. 분명 A와 B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호성은 뭐냐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애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매하다 이런 의미예요. 모호성. 예를 들어서 넌 참 부드럽구나 그러면 무엇이 부드러워? 성격이 부드러워? 피부가 부드러워? 이것만 정확히 해주면 돼요. 중의성은. 넌 성격이 참 부드럽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넌 피부가 참 부드럽구나 이렇게 해주면 중의성이 해소가 되는 것인데 모호성이라는 것은 넌 참 부드럽구나, 넌 성격이 참 부드럽구나 그러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부드러워 내가? 어? 무엇이 부드러운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부드럽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A와 B 둘 중에 하나. 성격이 부드럽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넌 참 부드럽구나 그러면 중의성은 무엇이 부드러워? 이런 의미예요.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답이 있죠. 그런데 모호성은 끝내 모호해요. 기준을 정확하게 이제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중의성과 모호성의 차이는 그것이다. 이 정도 아시고 오늘 문장의 구조적인 중의성 8가지 그 다음 어휘적 중의성 그 다음 비유적 중의성 3가지를 크기는 3가지고 또 구조적인 중의성 8가지 중요한 겁니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마치겠습니다.